아파트는 조용했다. 평소와 같았다. 나 혼자, 침대 하나, 작은 소파, 난방이 켜질 때마다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냉장고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중 아들이 대학에서 겨우 2주간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묻혀 있어야 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성숙한 주제를 다룬다. 복잡한 가족 관계, 개인적인 슬픔, 감정의 경계, 그리고 불륜에 관한 이야기다. 만약 이 내용이 불편하다면 지금이 멈출 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듣고 싶다면 내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40세다. 건강관리 분야에서 거의 20년째 일하고 있다. 나는 내 청구서를 지불하고 조용히 지내며 혼자 요리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잔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가 남긴 것은 깨진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었다. 아들, 이준호가 남겨졌다. 그는 지금 20세로 대학 2학년이다. 똑똑하고 다정하며 조용하고 항상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내가 인생에서 물러나기 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그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대신 나와 봄 방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주저했어야 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유대감을 나누었다. 나는 그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변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아들이 소파 대신 침대를 제공했을 때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내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내 삶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심지어 반복적이었다. 나는 도시 동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벽돌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어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여름에는 더위를 가둬준다. 익숙해지는 그런 장소다.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침대, 욕실, 그리고 잠잘 용도가 아닌 소파가 있다. 주방은 나와 냉장고가 함께 있을 만큼의 공간도 겨우 된다. 나는 이 공간을 50번은 머릿속에서 재배치했지만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것은 익숙하고 내 것이다. 나는 지역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끝없는 하루, 너무 많은 전화와 끝없는 서류 작업. 나는 내 일에 능숙하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결코 늦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산이 떠난 이후로 나는 여기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12년 동안 데이트조차 한 적이 없다. 하산 카르센. 그는 방을 가득 채우는 웃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거의 8년을 결혼 생활을 했다. 나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커플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저녁 나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짐을 챙기고 떠났고 나는 유리컵에 담긴 이빨과 깨진 삶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는 단단해졌다. 눈에 띄지 않게 오는 그런 단단함. 극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다. 소파에 앉아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며 전자레인지에서 타버린 팝콘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이불을 서로 덮고 있었고 그 부드러움이 나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늦어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긴 하루를 보냈고 솔직히 말해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그리웠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위안이 되었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항상 포옹을 하곤 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었다. 순수하고 안전한 것이었다. 내가 앞에 있고 그는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가 달라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얼어붙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했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주저하고 있었다.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완벽하게 정지한 채 침묵 속에 감싸여 있었다. TV의 불빛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대학으로 떠났다. 내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나중에 봐요, 엄마라고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를 보내주었다. 스스로에게 그것은 우연이라고, 내가 상상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파가 아닌 내 침대였다. 그 순간 우리의 침대가 되어버렸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들은 변했다. 그의 태도만이 아니라 목소리의 확신과 눈빛의 솔직함이 달라졌다. 대화할 때마다 그가 더 이상 내가 키운 소년이 아니라 성숙한 남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욕실 거울 앞에서 이를 닦고 있었다. 나는 그의 새 턱수염을 보았다. 그의 손은 작아 보였고 그는 컵을 헹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마치 그가 차지한 자리를 이해하고 있는 듯 걸음걸이도 달라졌다. 가끔은 내가 상상하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간헐적이었다. 주방에서 그와 스치거나 그의 손이 내 이불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세한 것이었지만 존재했고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도시는 고요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조용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과 조용한 방, 작은 램프 하나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솔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그에게 클레멘타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영혼의 동반자였다. 한밤중에 아무 질문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 임신 중에도 함께 있었고 출산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러 나갔다. 그러나 그는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지워야 했던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2번이나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로 그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전했다. 그날 밤 나는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과 부끄러움, 고통, 그리고 내가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이유를. 몇 달 후, 거울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탓했는지를 깨달았다. 사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아담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매일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웃어야 했고 주제를 바꿔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말은 마치 치유의 약처럼 나에게 스며들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꿈, 불안, 세상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나는 그에게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말로 귀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가 매일 밤 필요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지만 그 가까움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부드럽게 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지겨워진 듯 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창문이 흔들리고 천둥이 벽을 울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반가웠다. 나는 항상 폭풍우를 싫어했다. 그 소음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불이 깜빡일 때 모든 것이 조금 더 연약해지는 느낌. 10시가 넘자 외부 전력이 끊겼다. 나는 주방에 서 있다가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담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괜찮아, 엄마.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전기 소음이 사라진 후의 정적은 뭔가 달라 보였다. 우리는 몇 개의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작은 촛불 3개가 서랍 위에 놓여 있었고 반쯤 타는 기둥초가 침대 옆에 있었다. 방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림자들이 천장에서 춤추며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큰 티셔츠와 면 팬티만 입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아담은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후드티와 박서 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피부는 촉촉했다. 우리는 그가 도착한 이후 매일 밤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폭풍이 방을 평소보다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그는 내 허리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길거나 열정적이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웠으며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내려 할 때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렸다. 우리는 안 돼.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나는 너의 엄마야. 그는 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그가 한 말은 깊이 나에게 스며들었다. 너는 혼자야. 나도 그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쳤고 방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촛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이 찾아왔다. 태양은 없었고 그저 바람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나에게 스며드는 듯 했다. 나는 먼저 깼다.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 몸은 작은 움직임으로 아팠고 그의 곁에 있는 공간이 느껴졌다. 아담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고 어딘가 젊어 보였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양치질도 하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다. 나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때 아담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마른 목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셔츠 없이 주방에 들어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아직도 오트밀크 좋아해. 그는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깨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의 유연함을 감상했다. 그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그에게 흔들고 싶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침묵이 깨어날 때의 파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내게 접시를 내놓았다.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내가 그가 어렸을 때 해주던 것처럼 크러스트를 잘라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 밤의 일을 꿈처럼 지워버릴 수 있을까? 왜 내 몸은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날은 느리게 흘렀다. 나는 담요에 쌓여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추위는 느끼지 못했다. 아담은 산책을 나갔다. 바람 쐬고 올게의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꺼내어 내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혼란. 나는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읽고 싶지 않은 기사들을 클릭했다. 심리학 포럼, 익명의 고백들, 모든 단어가 내 피부에 붙어 있었다. 각 제목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2해 전 상담을 고려하라고 했던 친구의 부탁으로 메모지에 적었던 치료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지만 지금 그녀의 예약 양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놓였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이런 문장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저는 싱글맘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제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진실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 심지어 나를 들어줄 사람조차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컴퓨터를 닫고 소파의 구석으로 기어갔다. 나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 모든 것을 초래한 그 침묵 속에서 민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태양은 보이지 않았고 바람만이 조용히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민지는 먼저 깨어났다. 잠시 동안 기억이 흐릿했다. 몸은 작은 움직임에도 아팠고 옆에 있는 아담의 존재가 느껴졌다. 아담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젊어 보였다. 민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민지는 양치도 하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다.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때 아담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응, 괜찮아. 민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담은 셔츠 없이 주방에 들어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아직도 오트밀크 좋아해. 그는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깨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다. 민지는 그의 손의 유연함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침묵이 깨어날 때의 파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담은 그녀에게 접시를 내놓았다.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민지가 아담에게 어렸을 때 해주던 것처럼 크러스트를 잘라서. 하지만 민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 밤의 일을 꿈처럼 지워버릴 수 있을까? 왜 내 몸은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날은 느리게 흘렀다. 민지는 담요에 쌓여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추위는 느끼지 못했다. 아담은 산책을 나갔다. 바람 쐬고 올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민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혼란.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생각했다. 읽고 싶지 않은 기사들을 클릭하며 심리학 포럼과 익명의 고백들을 읽었다. 모든 단어가 그녀의 피부에 붙어 있었다. 각 제목은 그녀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2해 전 상담을 고려하라고 했던 친구의 부탁으로 메모지에 적었던 치료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저는 싱글맘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제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진실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 심지어 자신을 들어줄 사람조차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민지는 컴퓨터를 닫고 소파의 구석으로 기어갔다.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 모든 것을 초래한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아담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산책 후의 상쾌함이 묻어 있었다. 어디 갔었어? 민지가 물었다. 아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아담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민지는 그 안에 숨겨진 걱정을 느꼈다. 응,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아담은 소파에 앉아 그녀 옆에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그냥 여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민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우리, 괜찮을까?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민지는 그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그들이 겪은 일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까? 아담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